사정을 했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원장님? 뭐 유튜브니까 너무 또 신나서 네. 많이 관계를 하시다 보면은 예, 반갑습니다. 닥터 코알라 TV 최 원장입니다. 오늘도 두 분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 둘, 코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전의 주제가 우리가 발기부전. 발기부전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자, 오늘의 주제, 두 번째 주제, 피부과 전문의 남영정 원장님 모시고 할 주제는 완전 반대되는 주제입니다. 뭐죠? 네. 정관 수술이에요. 예, 정관 수술입니다. 네. 네. 임신을 하지 않게 정관을 묶는 묶어서 예. 피임을 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피임 방법 중에 아주 제일 확실하다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좀 궁금증을 한번 또 풀어볼까요? 그 정관 수술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좀 정관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하세요. 훨씬 네. 많이. 오. 주로 오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빠른 연령층에서는 30대 한 중후반 정도부터 이제 40대 중후반 정도까지. 그래서 주로 30, 40대에서 많이 하시고요. 네. 간혹 가다가 50대나 60대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정관 수술을 해야 하긴 하는데 이런 분 봤어요. 제가 이 정관 수술을 하면 그 사정을 했을 때 네. 좀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원장님? 그게 기분 탓인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정관 수술은 정자가 지나다니는 통로만 이제 묶어서 이제 정자가 못 지나다니도록 그렇게 길을 막아버리는 수술이고, 이제 그 안에 또 다른 역할, 남성 호르몬 분비에 관계된 부분은 이제 전혀 손을 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뭐 기분 탓일 수도 있겠고요. 또 뭐 그때 또 다른 질환이 또 같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뭐 정액의 양이 줄어든다든지 네. 평소와 뭐 물기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제가 봤고요. 네. 그런데 별로 그렇게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다른 질환이 왔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 뭐 유튜브니까 네. 너무 또 신나서 네. 많이 관계를 하시다 보면은 네. 또 정액량이 줄거나 아, 영양 상태가 또 이제 또 달라져가지고. 확실한 아니 나 힘이 수술했으니 마음대로 쓰겠다. 그럴 수도 네. 있겠다. 아니면 좀 정력이 줄어든다 이런 또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네, 거 같은 굉장히 얘기인 많이 것 같은데. 물어보세요. 네, 맞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남성 호르몬 뭐 분비나 이런 거는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수술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생각할 때 이게 수술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되게 사실은 조금 거부감이 있거든요. 네, 내 맞아요. 몸에 칼을 댄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칼을 대고 이건 부분 마취를 하는지 전신 마취를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이제 질문인데, 수술 과정은 어떻게 되고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제 보험이 되는지 비보험인지, 예, 이런 한꺼번에 너무 부분 좀 많이 물어보네요. 궁금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우선 예. 수술을 어떻게 수술 하는지. 방법, 네. 네. 어느 정도 칼이 들어가는지, 예. 무도정관이다, 뭐 유도정관이다. 그러니까 칼을 쓴다, 안 쓴다. 음, 그다음에 부위는 한 군데를 열어가지고 한다, 아니면 양쪽을 열어서 한다. 이렇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본 원리는 동일해요. 그냥 정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열어서 정관을 이제 차단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도정관, 유도정관, 이거는 일종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칼을 댄다 안 된다, 어차피 우리 몸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피부를 열어야 돼요. 그 여는 도구를 칼을 쓰느냐, 아니면 바늘 같은 걸 찔러가지고 그 피부를 찢어서 들어가느냐, 그 차이인데, 저는 뭐 마케팅에는 조금 역행을 하는 쪽이지만,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칼을 대서 피부를 열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찢으면은 이제 이게 어느 방향으로 찢어질지, 피부는 물론 뭐 피부는 찢어지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찢는 위치는 한 군데를 찢는 고안, 분들은 예, 고안 쪽에 네, 예, 좀 위쪽이죠. 맞아요. 예. 고안 위쪽. 고안 약간 위쪽인데 네. 그 이제 상상을 해야지. 궁금하잖아. 어떻게 수술하는지 알아야지 겁 안 먹고 수술하실 거니까. 네. 고안 약간 위에 쪽에 어느 정도를 하죠? 지금 보통 이 이렇게 봤을 때 고안 귀를 고안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예, 조금 아이, 코알라에게 예, 조금 뭐. 큰 네. 귀를 이용하시는 게 네네. 한 군데를 찢는다 하면은 가운데 부분을 살짝 열고 들어가고요. 음. 양쪽을 찢는다고 하면은 그쪽 가쪽을 이렇게 찢고 들어가요. 뭐한 1cm 찢나요?
보통 한 5mm 정도. 5mm. 네, 그러면 굉장히 손톱 작겠죠. 반만큼.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수술해놓고 나서 실밥 떨어지고 나면 수술 어디 했는지 못 찾는 분들이 제일 더 많아요. 근데 겁낼 필요 없네요. 네. 마취는요? 부분 마취, 국소 마취를 하는 음. 건가요? 아니면 전신 마취를? 작게 찍고 들어가고 통증이 적은 수술이라서 그래서 국소 마취를 해요.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한쪽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서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 사이에 끝나는 편이고요. 부분 마취니까 당일 뭐 활동할 수 있고. 네. 그럼 우리가 뭐 보통 수술한다면은 뭐 휴가도 받고 막 날짜 빼고 이러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고 반나절만 있어도 가서 5mm 정도 인시전을 넣고 네. 묶어주고 10분,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 걸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그렇게 네, 통증이 맞아요. 없는 시술 정도 급이네요. 그죠? 네, 거의 칼 대니까 그렇게 수술이긴 한데. 네. 그래서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통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주사 놓을 때만 잠깐 따끔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근데 이제 통증에 또 민감하신 분들이나 비만이신 분들 이제 정관 잡을 때 이제 약간 고환 잡아당기는 이런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묶으려고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 추후에 또 가족 계획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다시 풀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묶는다, 푼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묶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실로 이제 정자 지나다니는 길을 완전히 묶어서 길을 막아버리기는 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길은 이제 자르고 그다음에 사이에 통로는 이제 전기 소작기를 가지고 찢어버리고 그다음에 끝은 또 만나지 않도록 반대쪽으로 돌리는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조치를 그러면 하기 이게 때문에. 연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은 거의는 없는데 그죠. 완전 몇 다. 퍼센트 네.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자연 연결되는 가능성이? 보통 알려지기로는 한 0.02% 정도 거의 없는 거네. 네. 그랬는데 그래도 확률이 있는 거는 자연의 신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은 정자들이 네. 잘 헤엄쳐가지고. 예. 그래서 묶어놔도 어떻게든 저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아주 드물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이어졌구나를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수술하고 나서 수술이 이제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정액 검사를 일정 기간 지나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 계속 정자가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AS를 해드려야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미리 캐치할 수 있어서 괜찮은데 가끔 부인이 임신했다고 전화가 오는 분들이 그런 가끔 경우 있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네.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는데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거 부부싸움 나겠는데.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서로 민망했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뭐 이렇게 연결이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0.002%의 하니까 확률로. 제가 네. 살짝 좀 의심이 되긴 해요. 네. 사랑과 전쟁 드라마가 눈앞에서 한편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럴 때 원장님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으세요? 일단 오셔가지고 이제 네. 정액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정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자. 네. 그때가 아마 인생에서 제일 심하게 떨리는 검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관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다시 복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수술이.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정관도 훨씬 많이 꺼내야 되고 묶어져 있는 정관을 이제 잘라서 다시 멀쩡한 면을 찾아가지고 또 당겨와서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관 길이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은 통증이 조금 있어서 보통은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하고 하게 되고요. 척추 마취, 전신 마취가 들어가는 순간 일단 이거는 개업과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병원급의 네. 이제 입원실이 있는 곳으로. 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요. 뭐 네. 저희는 그냥 잘 모르니까 쉬운 말로 뭐 묶었다가 풀면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전신 마취, 봤거든요. 척추 마취까지. 네. 네, 아주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수술인 그리고 것 같습니다. 정관 크기, 굵기를 보시면은 일반 우리 쓰는 볼펜 심보다 훨씬 가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관을 이제 안이 통하도록 이렇게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현미경을 보면서 해야 되는 굉장히 정밀한 수술이에요. 성공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험이 되나요? 보험이 안 돼요.
비보험으로. 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험 적용이 되는 수술이었었는데 네. 과거에. 네, 그게 과거에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나 옛날 만나 분. 잘 기르자. 옛날 분이죠. 네, 어려 보이시지만 옛날 분. 예. 네. 둘만 날 잘 기르자 포스터 있었어요 옛날에. 네. 저도 이거를 기억나요. 아는 거면은 저희 연령대 아, 비슷한 것 같은데. 들었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출산을 장려하다 보니 이 정관 수술을 하는 거는 이제 비보험이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비용이 한 어느 정도인지. 그게 대략적인 거. 이제 비급여니까 네. 병원마다 또 편차가 네. 크기 때문에 네. 또 오해를 살 수 아 있으니 그래요? 큰 네. 범위를 한번 잡아주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10만 원 비용이- 단위인지 100만 원 단위인지. 100만 원 단위는 아니고 아, 음. 그러면 일단은 10만 원 단위 때. 네. 부산은 평균적으로 50만 원 위인가요, 밑인가요? 보통 아래쪽이에요. 그러면은 네. 제가 점점 이제 업다운 게임이네요. 10만에서 50만 원 사이에 병원의 이제 위치나 시설에 따라서 가격 편차는 좀 있다. 그렇게 많이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정부 시책과는 조금 떨어진 그렇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궁금하신 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봤던 경우지만 복원을 원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는 네. 그냥 상상해 보기 전에는 네.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지 잘 모르시니까 음. 이제 결정에 참고하시라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제 간혹 가다가 재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상상이 가능하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혼과 재혼, 그래서 이혼, 새로 재혼. 그 아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아기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다음에 아기를 키워놓고 보니까 이제 부모가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심심해요. 또 그래서, 하나 더 네, 낳고 늦둥이 싶다. 더 낳고 싶다. 아, 늦둥이를 낳고 있을 싶다. 수 있겠다. 네.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있을 수 변화가 있어요.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한 5, 6년 전에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고생을 배로 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또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결정하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정부 시책에 따라 좀 더 신중하게. 예, 네.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고 하면 저는 웬만하면 돌려보내는 편이고요. 자녀가 2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마음을 한번 돌려보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근데 3명 이상이라고 하면 그냥 두말 없이 해드려요. 근데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합병증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 순환이 끊기는 거니까 부고환염이라든지 뭐 부작용이 또 한 번씩 생기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확률은 어떻게 되고 네.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지 어쨌든 이름이 수술이니까 수술에 따른 합병증 확률 뭐 이런 것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길이 끊기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몸에서 좀 부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안 하려고. 아. 고환은 정자는 일단 고환은 계속 만들어내요. 왜냐면 길 막힌 걸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얼마나 이제 안타까워. 예. 내보내는 정자들은 막힌 길에서 이제 그쪽에서 헤매다가 죽어요. 다 꿈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걔들은 이제 뭉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가종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자 유가종이라고. 그래서 수술하시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신 분들 보면 수술 부위에 안쪽에서 몽우리가 이렇게 만져져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만져보시면 안 돼요. 자꾸 만지다 보면. 그런 말씀하시면 네. 자꾸 만져볼 것 같아요. 아니 만지면 어떻게 돼요? 만지면. 나도, 만진다고 나도. 막 탈이 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제거할 방법 없을까? 근데 그거 제거하는 방법은 있지만 제거를 해도 다시 생겨요.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정자 유가종은 거의 대부분 다 생겨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서 몽우리 만져져도 이거는 근데 일부러 만지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져져도 뭐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뭔가 이상 생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안에서 정자를 계속 만들고 걔가 원래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길을 막아놓으니 그 막다른 골목에 만나서 거기에 막 쌓이는 거죠. 네, 그렇죠. 어. 시체가 쌓이는 거죠, 일종의. 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도 수술 안 하시겠는데? 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하셔야 되죠. 네, 그죠? 그렇죠. 부고환염이란 건 뭔가요? 부고환염이라고 하는 거는 정자가 고안에서 만들어져서 그냥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고안에서 부고안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아는 정자 모양으로 정자가 세포가 성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관을 따라서 나가게 되는데 이제 부고안 쪽에 염증이 생기는 현상인데 정관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고안염 생기는 그 확률은 조금 줄어들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고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경로 하나가 막히는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니 제가 생긴 분 한 분을 봐서 네, 많이 그렇다고- 생기는가 궁금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또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정관 수술한다고 해서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네. 조금 차단 예방 효과가 아. 있는 그리고 수술 자체에 의한 부작용으로 정삭이라고 해서 이제 혈관 따발 사이에 그 정관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은 뭐 자간 혈관이 터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나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손대 있는 자리 부근에 혈관이 피가 이제 조금씩 난다든지 이러면 고환 쪽에 이제 멍이 든다든지 고환이 심한 경우 멍들면서 이제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고요. 어쨌든 원치 않은 임신을 막는다라는 그 가장 큰 목표 이외에는 사실 네. 굳이 안 하시는 게 네, 맞아요. 네,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기능상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생각만큼 그렇게 아프지 않다. 네.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다. 비보험이긴 하지만 비보험이긴 하지만 그리 비싸지는 않다라는 설명이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깊이 굉장히- 있게 맞아요. 네, 신중하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잠깐 카메라 꺼졌을 때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원장님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대요. 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해도 됩니다. 네.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네. 아니 제가 여쭤봤거든요.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면 서로가 수술을 해주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선배님께 수술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 이 후배의 정관을 묶어주는 선배는 이제 후배가 가장 믿는 선배. 나의 몸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가장 믿는 야, 선배. 나의 그것까지 맡기는. 네. 사실 저도 겪어봐서 그렇지만 저도 무서웠어요. 음. 사실 이 수술방이 침대가 진짜 사람 딱 누우면은 꽉 차는 침대거든요. 굉장히 작은 침대인데 그 침대 위에 누워서 위에서 수술용 무형등이 켜져 있는 그 상황. 그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신경 안 쓰고 굉장히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네. 원장님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네. 환자분들이 누워 있을 때 그 심리 상태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들어가자마자 환자한테 말을 걸기 시작해요.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당신은 계속 내가 당신이 신경을 쓰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실에 조용한 상태에서 기구 딸깍거리는 소리 나면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서 그 소리를 조금 덜 들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비뇨기과는 요즘 비뇨의학과로 바뀌었다고 아, 이름 하는데 바뀌었죠. 비뇨의학과는 오는 것도 사실 꺼려지는데 사실 그 은밀하고 중요한 부위를 또 보여드려야 되는 게 좀 네. 껄끄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지난번 주제에 완전 반대되는 네. 그 발기부전 이후에 정관 수술 아주 상반되는 주제로 양쪽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뭐 좀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궁금증이 조금 많이 해결이 됐어요, 저도. 네, 저도요. 네. 정관 수술을 좀 준비하시는 분이나 좀 고민하시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결정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하고도 상의를 하는 것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애들하고도 상의를 해볼 수 있으면은 애들이 이제 상의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네. 그러면 그렇게 온 가족이 일단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개는 자신감 있고 결심을 굳혀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수술했을 때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통증도 당분간은 조금 한 2-3일 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이해를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오시는 게 좋고요. 이게 몸에 다른 기능이라든지 신체 이상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결심을 굳게 하셨으면은 수술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영구적인 피임 방법을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정관 수술이 제일 고통이 적고 제일 간단하게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여성분이 영구 피임 수술을 맞아요.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힘들고 입원 기간도 고통스럽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그다음에 복강경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흉터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정관 수술이 뭐 피임 그 자체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이에요. 네. 오늘 뭐 유익한 정보 많이 또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뭐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얘기를 나눴지만 또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저하지 말고 거기 답글에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남 원장님께서 또 제가 혹시 보고 아는 게 있으면 또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니까 한번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뭐 또 한 1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또 인사 한번 같이 나누고 마무리 네. 지을까요? 아시죠? 코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코바. 와. 안녕.